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적으로 위치를 볼 때나 아니면 거시적인 흐름으로 볼 때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첩된 그리고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추세선은 제가 3달 전부터 그어놓은 추세선이에요. 자, 뭐 수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하단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오늘 시장을 잘 지켜봐야겠죠. 자, 이 구간에서 과연 홀딩, 즉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무너뜨리는지, 자, 그렇게 두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또 이전처럼 반등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또 무조건 배팅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투심 자체가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때처럼 한번 첫 번째로 나온 조정에서 지지가 나왔다면 되돌림 반등을 당연히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고점을 3번이나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무조건 배팅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00일선과 기존의 추세 라인이 이제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지지가 나오는지, 혹은 이 지지 구간이 돌파되게 된다면 이 지지 구간은 반대로 저항 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보조지표 상으로 보더라도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 뭐 뒷값이 이제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바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는 구간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렇고, 자, QQQ 같은 경우도 조금 하방이 남아있지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추세가 좀 급격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자, 이런 식으로 한 3~4% 정도 더 남아있다. 그리고 이미 자, 200일선은 돌파가 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를 한번 살펴보면 자, 빅스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어제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만들고 있고, 자, 이평선상 골든크로스도 앞두고 있어요. 즉 시장 불안감 자체나 아니면 숏에 들어가는 지금 풋옵션 비중들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켜왔던 계좌가 한 번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신껏 얘기를 드리자면 뭐 지금 어떠한 상품이나 아니면 뭐 틈새를 공략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이런 시기에 뭐 TMF 같이 뭐 채권 쪽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완전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고,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채권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식의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하방이 나오는 이유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2년물과 10년물을 보시면 자, 지금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채권 가격은 오히려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채권을 안 산다는 겁니다. 즉 안전자산인 국채를 왜 안 사겠어요? 지금 연준의 방향성이 근시일 내에 바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피를 보고 나서야 멈출 것 같다라는 미국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판단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니라 정말로 큰 기관이나 은행이나 정말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투자를 해온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연준이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면 피가 볼 때까지는 이 방향성을 유지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데도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방향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이 상승은 뭘로 인한 상승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승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금리를 급하게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급하게 올린 건 좋다는 거예요. 급하게 올려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쁘지 않은 뭐 연준의 대응이었다고 본다면, 그럼 급하게 내리는 이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의 긴축이나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과연 내릴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내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연준은 단 한 번도 미리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방향을 바꾼 적은 없어요. 항상 자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 방향을 바꿔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2008년에도 그렇고 18년에도 그렇고 19년에도 그랬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뭐 반대 매매가 이번에 많이 나갔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반대 매매가 상당히 크게 나갔는데, 뭐 제 주변에도 반대 매매를 당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코로나 시기 때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쵸? 그럼 지금이 똑같냐 이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반대 매매들이 다 나가고 시장이 완전히 클린해진 이후에, 자,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됐어요? 돈을 때려 넣어서 자산 버블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금리는 기준금리 자체가 4%, 5%대로 가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자, 이거를 억지로 뭐 대출을 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예금에 다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때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이때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투자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제가 기술적 분석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거시경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내가 방향성을 잡고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여기 짝대기 찍찍 긋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가진 스킬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장이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적으로 봤을 때나 호재적으로 봤을 때나 그렇게 안전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위치, 즉 하단부에서 닿아 있는 이 위치에서 자, 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입을 할 때는 청산 가격과 지지 가격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 실현하는 기대값과 하방으로 열려있는 기대값을 상정을 했을 때 하방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조심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달러 자체가 뭐 환율 자체가 어쨌든 조금 내려오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배열 초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조금 혼돈을 키우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점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뭐 구글 같이 이런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뭐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다 그래도 단기 추세나 장기 추세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테슬라가 조금 요 하단부를 뚫어서 불안함을 만들고 있지만 뭐 오늘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들 자체가 되게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첩이 돼 있어요. 많은 뷰들이 중첩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한 가지 뷰 혹은 한 가지 생각으로 단순하게 과거가 반복될 것이다 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뷰를 계속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코인이 왜 급등이 나오겠어요? 지금 대체제로 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 이 불안하고 어쨌든 미국에서의 이런 달러 운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불안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하단부에서 지지가 나왔고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초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비트도
당분간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또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다면 지금 비트의 시대, 코인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인가? 라고 하기에는 또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 인해서 자산 버블이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은 달러가 너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분간 이러한 높은 금리 하에서의 달러 유동성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코인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많은 세력들이 이러한 부분을 시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 상방으로의 모습, 그러한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유동성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약한 움직임으로 반등이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조금 매물대라던가 심리라던가 많은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 포지션을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현금 보유를 늘리시면서 상황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